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에 여의도 클래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선은 이번 주로 쏠립니다. 대망의 11월 3일 미국의 대선 10월에 퍼져 있었던 이 불확실성에 해소되는 단초가 될 수 있을까요? 11월에 시선이 증권업계에서는 이 기대감과 불안감이 공존되어 있습니다. 자, 월요일의 시작 양시장이 오랜만에 시원하게 상승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2,300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모습, 코스닥도 800을 회복하는 모습이 반가웠고요. 지난주 증시가 3개월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반등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오늘 2,276으로 시작한 이후에 오후 들어 상승폭이 더 확대가 됐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가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10포인트 이상 오른 802로 거래를 마쳤는데 지난주에 800선이 이탈되기도 했지만 오늘 다시 회복했고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활약이 컸습니다. 외국인 1,232억 원의 순매수, 기관도 쌍끌이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아시아 주요 증시도 일제히 보였는데요. 상승을요. 니케이도 1.3%의 상승. 또 중국에서 경제 지표가 잘 나온 점도 아시아 투심 회복에 도움을 줬고요. 자, 이렇게 중요한 월요일 증시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받겠습니다. 013-3366-8200번으로 관전평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 터널을 좀 더 유리하고 좋게 지나갈 수 있도록 든든하게 여의도 클래스 1시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순서 함께 하시죠. 네, 시장을 꿰뚫는 주도주 매매 전략가 서동구 팀장님, 실전 매매 선구자 박진석 전문가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3개월여 만에 최저치 이 부분도 부담스러웠지만 참 불확실성도 많았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난주를 딛고 이번 주는 어떨까요? 자, 월요일에 오늘 마감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죠.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은 기다렸던 경제 지표에 반응한 시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퐁당퐁당 급락 급등 정신없이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금요일 날 급락 이후에 매달 1일 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를 하죠. 수출입 동향들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는 결국은 수출 대국가 아니겠습니까? 수출이 그래도 이루어져야만 뭔가 어떻게 좀 꿈틀거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사실은 9월에 플러스 반전을 했다가 10월 달에 마이너스로 다시 가면서 아이고 이게 큰일이다라고 했는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요. 오히려 지난달 대비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10월 달에 일평균 수출액이 지난해 10월보다도 5.6%나 늘어났고 21억 4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이 수치는 지난 2018년 10월 이후 2년여 동안 가장 높은 그런 증가율을 보여주었다라는 거. 코로나 K 방역 이것이 결국은 이렇게 수출 증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결국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의 그 실질적인 수출 대상국이라고도 할 수 있는 미국보다도 더 높죠. 비중이 거의 한 6% 이상 차지하는 중국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중국은 뭐 코로나를 공식적으로 뭐 거의 끝났다 이렇게 할 정도로 내수 또 수출 이런 쪽에 아주 경기 회복에 마치 그 V자 급반등을 보일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10월 달에 이 제조 PMI 지수가 53.6을 기록하면서 2011년 1월 이후에 최대치를 보여주었다라는 것이 그 후광 효과를 우리나라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뭐 중국을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방역에 코로나 방어에 잘
대처를 하면서 이런 지표 호조가 이루어졌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뭐 미국 또 유럽 이것도 우리의 중요한 수출 교육국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이 어떻게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을지가 무엇보다도 관건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겉으로만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뭐 거의 전 업종 종목들이 동반하는 이런 어떤 흐름들이었는데요. 시장의 이면을 또 보면은 계속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해드리고 있는 저항대라든가 또는 거래량이라든가 거래 대금들 오늘 너무 사실 안 좋았어요. 코스닥 시장을 먼저 좀 보시면은요. 거래량도 급감을 했을 뿐더러 코스닥 거래 대금이요. 7조 원에도 못 미쳤습니다. 6조 6천억에 불과한 이 거래 대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매매 주체들이 적극적인 매매에 나서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들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905포인트 고점 이후에 지속적인 이런 음봉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종목당 내가 손실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의 이 정도의 반등으로는 매도의 기회가 아직 아니다라고 판단하면서 매도를 보류하는 그리고 또 신규 매수세는 워낙 주변에 불확실성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적극적인 매수에 나서기는 힘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코스피 시장의 경우에도요 오늘 거래대금이 8조 5천억에 불과했습니다. 이럴 정도로 뭐 개인들의 매수세 또는 일부 외국인들도 매수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시장은 이런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극도로 몸을 사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신다면 현재 상황 속에서는 너무 우리가 뭐 올라갔다고 좋아하거나 또 많이 빠졌다고 뭐 두려워하거나 하는 이런 일희일비하는 그런 자세들은 좀 자제하면서 차분하게 시장에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군요. 그 수출 지표가 한국에서 9개월 만에 반등하면서 사실 오늘 반가운 날이었고요. 중국의 경제 지표도 아시아 증시의 투심을 회복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모든 업종들이 또 상승을 나타냈고 또 쌍끌이 매수 나타냈고 또 지수도 양시장이 2,300, 800선이 올랐으나 거래량 거래대금이 좀 미미한 것을 봤을 때 투자 주체들이 좀 몸을 사리는 이 극도의 눈치 보기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도 꼬집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한마디는 경제 지표에 반응한 증시로 들여다볼 수 있었고요. 박재서 전문가님은 어느 쪽에 포인트를 두셨을까요? 예, 뭐 저희 오늘 시장 자체가 상당히 뭐 하루 종일 움직임이 좀 뭐 드라마틱했죠. 오늘도 여전히. 근데 거래소 코스닥의 양시장이 사실은 60일 이평선 지지에서 이제 121선이 밑으로 내려와 있죠. 그래서 그 지지를 지금 받고 있는 중이고요. 뭐 최근 들어서 보면 이제 오늘 들어 좀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자면 최근 들어 몇 개월 동안 사실 볼 수 없었죠.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 예,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뭐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오늘 뭐 개인들만 매도를 한 시장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오늘 지수가 뭐 거래소 2,300 또 코스닥은 800포인트로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뭐 지난 금요일 낙폭의 한 절반 정도 그걸 회복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뭐 다시 지수가 뭐 상승으로 돌아섰다, 뭐 안정화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그 우리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아직은 좀 미지수인 부분이 있고요. 뭐 요새 시장이 워낙 뭐 하루 저희가 반등이 나오면 이제 안정을 바닥을 확인했다 이렇게 믿는 순간 정말 양치기 소년처럼 갑자기 또 지수가 돌변했기 때문에 뭐 이런 어떤 경계감 여전히 오늘도 경계감이 있게 되면서 지수 상승폭 저희 회복력을 좀 제한을 한 부분이 있죠. 근데 저희가 보면 오늘 또 이것도 오랜만에 지금 현재 미 선물 지수가 또 현재 뭐 약간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나스닥 선물 지수는 한 154포인트, 뭐 또 S&P 선물 지수는 한 53포인트, 좀 반등이 좀 급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미 시장도 저희 미 대선 후에 어떤 그 저희가 재정 정책이라든지 쓸 수 있는 부분, 또 미 대선 후에 바로 열리게 되는 미국 FOMC 회의 이 부분에서 또 말 그대로 통화 정책이 나올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최근 더 시장을 보자면 저희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 보더라도 저희가 조그만 호재성 뉴스에도 워낙 지금 뉴스에 목말라 있고 시장의 유동성은 풍부하지만 워낙 시장의 돈의 방향이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지난 금요일에 급락장에서도 어떤 호재성 뉴스에 나온 종목들을 보면은 쉽게 급등이 나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최근 들어 실적주들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발표가 되는 순간
예전 같으면 사실은 이렇게 급등이 나오지 않을 부분도 지금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주가가 쉽게 급등이 나와주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유동성 장세, 돈이 넘쳐나는 장세는 여전하다. 근데 그 돈의 방향이 지금 갈 곳을 지금 못 찾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보면 좀 그 상승폭도 제한적이고 또 말 그대로 상승이 나오더라도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이런 흐름을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장의 큰 트렌드, 유동성 장, 이거는 여전히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저희가 기존의 중장기 포트는 그대로 그 종목이 지금 이 하락장에서 잘 버텨내고 강했다면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서 지금 시장에 맞게 단기 포트도 활발하게 좀 매매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 한마디, 양시장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로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 시장은 쌍끌이 매수와 또 업종별로는 좋았지만 지금 시장의 돈들이 약간 좀 방향을 좀 반가름을 정확히는 못한 그 부분을 두 전문가께서 꼽아주고 계신데, 자, 그럼 이것이 클래스다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이번 주를 방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돌아오겠습니다. 네, 주식계의 마이다스 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현명하고 시원한 그 답을 해결하기 위해선 저희 매크로 클래스를 함께 해주셔야죠. 서동구 전문가님이 직접 선정한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불확실성 해소? 악재 부각? 네, 시선은 이번 주입니다. 국내외 증시 변곡점 임박해 있다라는 주제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을 바라보는 증권업계 시선은 정말 그야말로 기대와 불안감이 공존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주식시장에 몸담고 있으면서 뭐 매일같이 시장은 이벤트고 어떤 이슈의 연속인데 이번 주에 어떤 판가름이 날 만한 그러한 그 이슈들이 우리 시장을 발목 잡았던, 또 해외 시장, 미국 시장을 발목 잡았던 것이 결국은 미국의 대선이라는 것이고, 우리는 또 대주주 양도세라는 이런 부분인데요. 이후에 어쨌든 악재는 소멸하게 돼 있고 호재는 생성하게 돼 있긴 합니다. 대표적인 것들만 우리가 놓고 본다라면, 첫 번째 미국 대선과 관련된 부분 이후에 어쨌든 기차는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11월 우리 시간으로 이제 4일 날 새벽에 윤곽이 나오겠죠. 뭐 여러 논란이 있고 아직까지는 바이든이 앞선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제는 지금 시장이 오히려 당선자가 누가 되는 것보다는 이 부분들이 언제 명확하게 될 것이냐라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통상적으로 11월 우리 시간으로 4일 내지는 5일 날 되면은 어느 한쪽이 깨끗이 패배를 시인하고, 지난번 대선 때도 힐러리가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투표가 종료가 된과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당선됐다 이렇게 해놓고 뭔가 복선을 깔면서 복잡하게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면 연말에 연방 대법원까지도 가야 되는 거고, 최악의 경우에는 내년도 1월 20일 취임일 전까지도 오리무중인 상황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것이 시장이 가장 지금 두려워하는 그러한 요인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어쨌든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바로 대선에 어떤 승자가 확정이 되고, 이어서 경기 부양 조치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민주당의 블루웨이브 상원 하원도 다 장악하면서 대통령 또 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장악을 하면서 공격적인 어떠한 그 경기 부양이라든가 이 코로나 대응 이런 부분들이 나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그것이 이후에 어쨌든 이제 다음 내일 모레 수요일 정도면은 윤곽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어서 이제 바로 사실은 추석 전에 FOMC 회의가 있었습니다만은 10월 달에는 정기적으로 열리지는 않았죠. 그래서 바로 11월 4일, 5일 열리는데 뭐 여기서 금리 인하를 뭐 추가적으로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오히려 연준의 회의가 열리면서 이 대선 정국에서의 불확실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코멘트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 결국은 어떤 뭐 자산 매입을 좀 더 강화를 한다든가, 시장이 상당히 변동성 있게 움직이는데 시장에 안정을 주기 위한 추가적인, 또는 구두상으로라도
우리 경제는 아직 양호하다. 그리고 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언제든지 연준에서는 스탠스를 취할 자세가 돼 있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러면서 오히려 행정부를 빨리 경기 부양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합의하고 통과시켜라. 이런 얘기들을 해준다라면 시장에 또 다른 어떤 버팀목이 이제 등장을 해준다라는 거.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제 우리 내부적인 문제죠. 가장 중요한 뭐 일부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일단 대주주 이 기준 완화. 네. 사실 정부 여당에서도 경제부총리와 함께 주말 휴일에도 긴급 고위 당정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나름대로는 공감대는 형성을 했다고 하는데요. 5억의 얘기도 나오는데 전 개인적으로는 5억 한다고 그러면은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결국은 10억 기준으로 해서 2년 후에 시행을 하겠다라는 유예 이 정도는 우리가 모든 동학개미들이 또 청와대 청원까지도 하면서 나타난 그러한 측면에서는 이 얘기만 나와 준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12월까지는 대주주 회피 물량과 관련된 것은 나올 수밖에 없긴 하겠습니다만은 어떤 급격한 충격적 매도 물량들은 상당히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가뜩이나 위축되어 있는 수급에 긍정적인 흐름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도 명쾌하게 곧 빠르면 내일이나 모레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결위가 지금 이제 열리고 있습니다만은 4일 날 경제부총리가 예결위에 참석해서 질의응답이 있겠는데 그때 발표를 할지 아니면 그 전에 발표를 할지 이것도 이제 임박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가장 또 큰 걸림돌은 이 코로나19인데 지난 시간에도 이 부분을 사실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뭐 유럽 쪽 특히 주요 경제 대국들이죠. 독일, 프랑스, 영국들이 이 경제 봉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과 맞물리면서 화이자를 중심으로 해서 몇몇 제약사들이 FDA에 임상 3상과 관련된 승인 신청을 한다라는 이런 얘기들. 그래서 빠르면 이달 말 아니면 늦어도 12월 크리스마스 선물로서 백신이 이 허가가 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러한 부분들과 맞물리면서 전체적으로 좀 우리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불확실성 그러면서 이것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라면은 우리 시장도 2, 3개월 동안의 가격과 기간 조정을 거친 이후에 하나의 어떤 반등의 모멘텀을 찾을 수 있지만 최악의 어떤 시나리오로 가버린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시장이 또 한 번 홍역을 앓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중요한 분기점에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이번 주 우리가 좀 차분하게 잘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말씀하신 대로 주요한 분기점이 되는 이번 주인데요. 그 예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가운데에서는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선거 결과에 불복을 해서 이게 개표가 지연되거나 선거 불복으로 혼란이 장기화되는 이 시나리오면 예상되는 파장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예견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는 지금 불복 시나리오를 가지고 예상을 하는 우리 국내 증시도 그런 리포트도 나오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악의 경우는 1월 20일 날 공식적으로 대통령 취임이 이루어지는데 그거조차도 지연이 되면서 그전까지도 어떤 윤곽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면에서는 무정부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뭐 어디 뭐 조그마한 뭐 그런 뭐 인구도 적고 뭐 GDP도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나라에서는 뭐 누가 뭐 대통령이 되고 뭐 관심이 없죠 사실. 그런데 글로벌 증시 또 글로벌 경제에서의 뭐 G2 중에 하나 뭐 박스 아메리카를 주창하고 있는 미국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한 혼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여파는 오히려 뭐 우리가 흔한 말로 미국이 재채기를 하면은 우리는 감기 걸린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대외 개방도라든가 또 수출 의존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결국은 기관들인데 이런 거는 있겠죠. 연기금이 중심이 되면서 그네들의 지분율이 만약에 2,200포인트 이하로 내려간다고 했을 때는
새로 매수할 수 있는 룸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불확실성과 악재가 만약에 겹쳐진다라면은 그거조차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것도 우리가 조금은 몸을 사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참 빠르게 지나갈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 FOMC 회의, 또 우리 안으로는 우리의 발목을 계속 잡고 있는 이 대주주 요건 강화. 이번 주에 뭔가 또 면밀히 잣대가 나올 것 같은데, 자, 여러 이슈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박지석 전문가님께서는 어디에 좀 포인트를 둘까요? 일단 그 유동성은 계속 풍부하다라는 예. 점을 앞서서 짚어주셨어요. 예. 뭐 저희 지금 한국 저희 시장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요새 최근 들어서는 상대적으로 강한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뭐 저희가 코로나에 대해서 기록을 계속 세우고 계속 갱신하고 있죠. 계속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뭐 지난달 말부터 미국 내 확진자는 뭐 하루 8만 명으로 급증한 상황에서 연말에는 하루 뭐 13만 명, 뭐 최대 뭐 20만 명까지 될 수 있다. 뭐 이런 정말 뭐 비관적인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겨울철에 이제 다른 어떤 독감 환자들과 맞물리면서 병상이 부족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걱정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유럽 같은 경우도 보면 프랑스 이미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는 직장은 다 재택근무를 하고 필수적인 외출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락다운 상태에 들어간 상태죠. 마찬가지로 뭐 독일, 이탈리아 부분 봉쇄에 들어갔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보게 되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 들어 선진국의 통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들에게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최근 들어서 저희가 중국만 놓고 보더라도 코로나가 통제가 잘 되면서 외국계 자본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요 국가에서 올해 유일하게 경제 성장이 플러스를 보일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사실은 악화된 저희가 대외 변수 수준 이 정도면 저희가 원화가 많이 사실은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해야 정상이죠. 근데 최근 들어 원화 가치가 강세 흐름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어떤 대외적인 어떤 악재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 지금 이 확산 제2차죠. 2차 확산 시기에 오히려 통제를 잘 하고 있는 뭐 아시아 국가들, 특히 뭐 중국, 한국 비롯해서 이런 아시아 국가들에게는 좀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단적인 예는 뭐 한국에서 저희가 K-바이오 열풍이 분 이유 중에 하나도 CMO 기업들이죠. 바로 코로나 쪽에 어떤 그런 부분에 잘 통제가 되면서 어떤 저희가 그 제약품들의 어떤 생산 이런 부분이 믿을 수가 있다. 그래서 K-바이오 열풍이 분 것도 한 그 축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어떻게 코로나의 2차 확산 이 부분이 신흥국들 또 아시아 국가들 코로나 통제가 잘 되고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코로나 통제로 인해서 국내 소비 심리도 이제 많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분명히 통계로도 아까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소비 심리 뭐 저희가 최근 들어 뭐 소비 심리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으면서 코로나 이전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문제인데요. 저희가 미국 대선이 마무리되면 뭐 미국의 대선이 마무리되면 정부의 재정 정책 또 그다음에는 FOMC의 통화 정책 이게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사실 미 FOMC가 정부에게 공을 넘긴 상태죠. 우리는 할 거 다 했으니까 정부가 한번 해봐 이렇게 넘긴 상황인데 정부가 뭐 재정책을 내놓지를 못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11월 3일 대선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바로 재정책이 나오지 않아도 미 FOMC가 바로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FOMC 회의에서 통화 정책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기대감으로 저희가 얼마든지 좀 시장의 안정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보시고 좀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외 증시 변곡점 임박이라는 주제로 두 분의 토론을 들어봤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하시고요. 라운드 2 트렌드 클래스로 넘어갈게요. 네, 이번 주에 변곡점 같은 증시 터널을 현명하게 지나가실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 트렌드 클래스 주제부터 살펴볼까요? 서동구 전문가께서 진행해 주시는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변곡점 시장, 확실한 모멘텀 보유 섹터가 있긴 한가?
네, 지난주에 코스닥이 800선도 무너지고 코스피도 너무 흔들리고 그래서 이게 지금 질문은 시청자분들을 대변에 좀 화가 나 있어요. 확실한 모멘텀 보유 섹터가 있긴 한가요? 네, 이렇게 한국말은 말체율에 뉘앙스가 네, 있잖아요. 네, 네. 있긴 있습니까? 제목을 아주 잘 뽑았습니다. 저는 사실 그냥 단순한 키워드를 했는데 역시 방송 제작팀이 시청자분들하고 소통을 하시면서 아주 뎁스 있게 잘 뽑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모멘텀이라는 것은 우리 시장에서 상승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촉매 역할을 해주는 건데요. 다들 모멘텀이 있으니까 움직이는 겁니다. 실적이라는 모멘텀, 수급이라는 모멘텀, 또는 재료라는 모멘텀. 그런데 저는 감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글로벌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미 증시에 대한 또 미 대선 결과에 대한 코로나 뭐 여러 가지 우리 대주주 양도세 이런 부분도 좀 전에 짚었습니다만 긍정적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돼야만 된다라고 보고요. 또 시장은 어떤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그것을 또 순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바로 여러분들께 이런 모멘텀이 어떤 있는 그러한 쪽을 좀 더 우리가 관심 있게 접근한다라면은 손실폭도 최소화시키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점을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모멘텀은 역시 미국이든 우리든 이런 그린 뉴딜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부각이 다시 한 번 더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결국 이러한 것들은 뭐 우리가 압축해서 들어간다라면 오늘 시장에서도 중심을 보여주었습니다만은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수소 이런 쪽과 관련된 움직임들이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이 무엇보다도 정책의 어떤 모멘텀이 가장 강하게 살아있는 그러한 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요, 지난주부터의 모습들도 그랬습니다만은 우리도 5일 연속 100명대 유지하다가 6일째 이제 두 자릿수로 다시 내려왔고, 뭐 유럽 쪽이라든가 미국이 연일 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떤 진단 키트와 관련된 바이오 헬스 쪽에서 움직임들이 미미하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쪽보다는 이제는 그만큼 시장은 빠르고 그리고 앞서 나간다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제는 백신 또는 어떤 뭐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은 뭐 파이자를 중심으로 해서 몇몇사가 앞서가고 있는데요. 그네들이 만약에 승인 신청이 이루어지고 생산에 들어간다라면 전 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그 물량을 다 생산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뭐 셀트리온 3인방이라든가 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이렇게 위탁 생산할 수 있는 또 글로벌 위탁 생산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은 또 수급이 몰릴 수가 있다라는 거.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새로운 모멘텀이 이런 백신 쪽으로 다시 갈 수 있다. 개발이라는 측면이 아니고요. 이제는 생산 쪽의 어떤 측면에서의 모멘텀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어떠한 그 연말을 앞둔 상태 속에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다. 만약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저평가돼 있고 가치주로서 또 어떤 배당이라는 측면에서 금융 관련주들, 은행, 증권, 지주사 이런 쪽들의 모멘텀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특히 이들 쪽을 중심으로 해서는 개인들보다는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대기 수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시장의 안정적인 울타리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쪽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이건 미국이건 공통적으로는 일단 그린 뉴딜 오늘의 시장의 상승만 보더라도 좀 찾아볼 수가 있고요. CMO 관련 수급도 몰릴 수 있는 것도 기대하고 있고요. 몇몇 모멘텀 있는 확실한 모멘텀 보유 섹터가 있긴 한가라는 답을 주셨는데, 네. 자 여기 답을 또 박지선 전문가님께도 들어볼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뉴딜, 그린 뉴딜에서 정말 뭐 그런 거 가장 신재생 에너지 가장 강력한 모멘텀 중에 하나고요. 마찬가지로 양대 축을 이루는 게 저희가 자율주행차죠. 요새 아마 여러분들 느끼시기에도 자율주행차들이 상당히 뭐 움직임이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지난 9월이죠. 테슬라가 이제 배터리 데이에서 한 달
안에 완전 자율주행차를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뭐 10월 22일이죠. 예, 그때 이제 소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완전 자율주행 베타 서비스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머스크 CEO죠. 머스크 CEO가 이제 뭐 준비가 되지 않은 고객에게 이거 테스트하는 건 약간 뭐 위험할 약간 뭐 망설여진다, 뭐 이런 말, 약간 두렵다 이런 표현도 했었지만 테슬라의 어떤 그 베타 서비스 이미 시작이 됐고요. 말 그대로 사전 허가를 사실은 근데 이 부분은 사전 허가를 받고 그 체험한 고객들이 트위터에 글을 올리겠다 이런 사전 어떤 그 계약을 했기 때문에 뭐 체험자들의 평가는 뭐 당연히 뭐 어떤 걸러진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그 체험자들의 평가가 호의적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놓고 보면은 아마 자율주행차 아마 여러분도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모르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총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1단계는 뭐 가장 뭐 기본적인 단계고요. 뭐 2단계 같은 경우가 저희가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아마 자율주행이 이 정도는 돼야지 하는 그 수준이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이거는 이미 국산 차에도 국산 양산차에도 이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요새 최근 들어 차를 구매하시고 운전하시다 보면은 뭐 차선이 뭐 옆에 그 차선을 먹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앞차와 거리가 너무 가까워진다든지 이럴 때 경고음이 울린다거나 핸들이 자동으로 약간 움직이면서 다시 제 차선으로 들어와 주는 기능, 이 정도의 기능이 바로 자율주행 기능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지금 현재 2단계 국내 현대 기아차 양산차에도 이미 적용 중입니다. 그리고 3단계가 사실은 현재 테슬라의 어떤 자율주행 기술인 오토파일럿, 이게 3단계인데요. 이 부분은 운전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그 베타 서비스 테슬라가 내놓은 그 서비스가 바로 이 3단계에 속하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 4단계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만 찍게 되면 말 그대로 완전히 자율주행하게 되는 정말 뭐 그런 기술이고요. 대부분의 지금의 자동차 업체들이 바로 목표로 하고 있는 게 4단계죠. 4단계 자율주행 기능 탑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차는 2단계, 또 가장 앞서 있는 테슬라는 3단계, 그리고 모든 그 자동차 업체들의 목표는 4단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5단계 마지막 5단계 같은 경우에는 뭐 영화 속에 등장하는 말 그대로 무인 자동차 이런 거기 때문에 약간 현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언젠가는 5단계가 되겠죠. 근데 지금은 4단계를 목표로 해서 모든 업체들이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놓고 보자면 5단계 같은 경우에도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보면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광고, 그래서 각국의 소송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또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은 폭설, 또 폭우, 또 밤 어떤 늦은 환경, 여러 가지 환경에서 사실은 그 재기능을 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오토파일럿 자체가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지금 각국에서 뭐 독일 정부라든지 이런 나라에서들은 이 그 자율주행 이 자체를 불법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제도 체계의 어떤 보완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놓고 보더라도 어떤 이런 문제점들을 놓고 보더라도 국내에서도 이미 그 정부에서 저희가 미래차 육성 계획을 내놨죠. 그래서 2022년을 미래차 대중화 원년, 내후년이죠. 대중화 원년으로 삼고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 대, 그리고 수소차 약 20만 대를 보급하고 저희가 2025년, 앞으로 5년 후입니다. 네. 일단은 목표는 저희가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세계 최초로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겠다. 이게 목표입니다. 그 얘기는 뭐 테슬라를 앞질러서 먼저 말 그대로 모든 자동차 업체의 목표인 자율주행 4단계 이걸 먼저 제일 가겠다 이렇게 목표를 내놨거든요. 그래서 요새 저희가 아마 아시겠지만 올해 들어서 보면 정부의 어떤 정책이 이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한 적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정부의 정책주들 말 그대로 시장에서 강력한 힘을 받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차도 어떤 이런 내부적인 요소까지 보시면서 좀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트렌드 클래스 주제, 변곡점 시장, 확실한 모멘텀 보유 섹터가 있긴 한가? 박진섭 전문가의 한마디는 자율주행이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 이게 떨리면서도 참 기대가 되는데 테슬라를 필두로 한 테마 쪽을 좀 우선적으로 보세요? 아니면 이걸 정부 정책 쪽으로 좀 기준을 맞춰야 되나요? 지금 저희가 볼 때 국내 사실 국내 아까 말씀드린 국내는 2단계 그리고 또 국내 양산차는 2단계 또 테슬라는 3단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내적인 테슬라의 요소 당연히 뭐 저희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단연 앞서고 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테슬라와 관련된 이런 자동차 부품주나 아니면 이런 업체들이 시장에서 어떤 그 뉴스가 나오게 되면 강한 흐름을 보이게 됩니다. 그게
아무래도 시장의 주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물론 정부의 재정 정책은 뭐 저희가 테슬라보다 먼저 자율주행 4단계를 가겠다 2025년까지 그 목표를 내놨지만 저희가 현실적으로는 그 테슬라가 가장 앞서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현 시점에서는 이 테슬라의 모멘텀이 좀 더 강력하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테슬라 모멘텀 전자 쪽으로 보고 계시는군요. 서동구 전문가님께는 사실 오늘 그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섹터가 있나라는 저희 질문에 대해서 토론을 벌이고 있잖아요. 근데 확실한 모멘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누구나 알고 있는 뻔한 이슈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곧 떠오를 서동구 전문가님의 뭐 알고 있는 히든의 종목, 업종, 눈여겨보고 있는 이슈나 섹터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사실 방송에서 이 해당되는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좀 말씀드리기는 사실 좀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시가총액들이 뭐 500억, 700억밖에 안 되는 종목들이 새롭게 지금 부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의미 있게 지금 사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이게 이제 하나의 또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가 과거에 뭐 비트코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도 많이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중앙은행에서 이 디지털 화폐와 관련된 뭐 어떤 면에서는 이제 개발이라든가 또는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은 이와 관련된 어떤 업종이라든가 종목들이 뭔가 새로운 어떤 화면은 벌써 나오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런 가상화폐 관련한 것들이 뭔가 이 안에서도 옥석을 가려 본다라면 여러분들이 좋은 어떤 새로운 어떤 모멘텀이 강하게 부각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잘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트렌드 클래스에서는 한 번에 테마 섹터를 한눈에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확실한 모멘텀, 그리고 누구나 알고 있는 섹터 그 이외에 또 옥석의 섹터까지 살펴봤는데 화면으로 정리하시고요. 라운드 3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 점검할 만한 종목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종목들의 수익률도 함께 살펴보셨고요. 네, 수익은 극대화, 또 손실은 최소화, 또 이번 주도 좋은 수익 가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동구 전문가님의 대한유화, 지금 한 11% 수익인데 한번 점검해보고 갈까요? 대한유화 3분기 실적도 영업이익이 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6%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왔죠.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강조했던 것은 단기적인 흐름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가총액 매출이 2조 원이 넘어가는데 오늘 기준으로 해봤을 때 겨우 1조 2천억이 이제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제가 참고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월봉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게 2018년도 1월 달 그리고 2월 달에 34만 7천 원인 당시의 주가의 모습입니다. 이 당시 때 매출이 2조 5천억이었었고요. 영업이익이 3,180억이었었습니다. 내년도에 지금 매출 뭐 3조 원까지는 안 가지만은 2조 5천억 내외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또 영업이익도 올해 전체적인 영업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대비해서 약 90% 이상 한 3,200억 내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시장은 그리고 물론 변동성이 있겠습니다만은 우상향의 패턴을 계속해서 그려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아직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려면 멀었습니다. 아직 배가 고픕니다. 조금 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시고요. 그리고 없으신 분들은 제가 19만 원 이하 자리가 오거나 그럴 때도 이 종목을 리뷰해 드리면서
19만 원 초반 또는 19만 원 이하 감사합니다 하고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수익을 공유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19만 원 이하에는 정말 매수의 타이밍 기가 막히게 잡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목표가 25만 원까지 아직도 목이 마르다. 수익 극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서 전문가님과는 어떤 종목 볼까요? 저희 네. 종목들이 그동안 감사하게도 수익이 많이 난 종목들이 참 많은데 최근 종목을 볼게요. 10월 28일에 매수했던 대한과학입니다. 대한과학은 10월 28일에 종목이고요. 오늘만 8%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점검해 볼게요. 대한과학은 제가 아마 내용 다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국내 최대의 실험 기기 종합 서비스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가장 그 핫 이슈는 저희가 독감 백신, 또 코로나 백신 이런 백신들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뭐 어떤 극저온 냉동고가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초저온 냉동고 기술을 갖고 있는 대한과학이 모멘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주가가 많이 급등을 했었고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에 저희가 그 코로나 이 시국에서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더라도 저희가 CMO 기업이죠. 그 제약 백신이라든지 아니면 치료제 위탁 생산하는 기업, 뭐 예를 들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런 것처럼 말 그대로 이 대한과학도 어떤 회사가 만약에 그 치료제와 백신에 성공하더라도 말 그대로 이제 이기는 사람이 내 편 이런 말처럼 말 그대로 누가 성공해도 상관이 없이 이런 어떤 초저온 냉동고 기술, 극저온 기술에 이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업체가 성공하든 간에 결국 이 대한과학도 최종 승자 중에 한 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뭐 이 종목은 뭐 이번 금요일날 급락장에서도 사실 낙폭이 거의 적었고요. 금요일날 급락장에서도 낙폭이 한 3% 하락했고요. 그리고 오늘 다시 바로 8%로 밀어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말 그대로 좀 앞으로도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와, 정말 신기하게 수익이 난 종목에 오늘 두 종목의 첫 두 음절이 다 대한이네요. 대한유아, 대한과학. 네, 종목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 0988로 전문가명 서동구 전문가, 박진섭 전문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죠. 그러면 실시간으로 무료 노란톡 참여 방법 함께 하실 수 있는 정보나 투자와 관련한 자료도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샵 0988로 전문가의 이름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종목들 보러 가야 되겠죠? 서동구 전문가님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네,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그린 뉴딜 정책과 관련돼서 우리 국내에서만이 아니라 이제 해외에도 진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태양광 업체들, 뭐 하나솔루션이라든가 뭐 OCI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의 현대에너지솔루션을 저는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25%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올 하반기에 고출력 모듈 공장을 증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미 이 글로벌 유통망 구축에 따라서 미국과 유럽의 그린 정책과 관련된 수혜가 예상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3분기 순이익이 적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아쉬운 얘기죠. 영업이익도 좀 20% 이상 감소되는 이러한 모습들인데 이 3분기를 기점으로 하면서 어떤 우리 정부 정책 그리고 또 미국 유럽 쪽에 이런 그린 정책과 관련된 흐름들이 잘 이어진다라면 3분기를 기점으로 4분기 그리고 내년에 이익 개선세가 충분히 긍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차트의 모습을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이미 사실 9월 7일 날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과 더불어서 52주 신고가를 46,65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때 거래량이 아주 급증해 주었던 이러한 모습인데요. 그 이후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지금 보이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3분기 실적이 좀 부정적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떤 단기적인 하락 이후에 곧바로 안정을 찾아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수렴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의 어떠한 그 반등의 복원력 이런 부분도 상당히 강하고요. 일봉도 이렇게 수렴되는 모습인데요. 주봉의 모습으로 보시면은요. 지난 3월 이후부터의 상승의 흐름들이 아주 잘 이어지면서 이 지지 라인들을 잘 훼손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역시 주봉상으로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하면서
완벽하게 수렴을 시켜놓고 있다는 거. 그렇다면 앞으로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들이 나왔을 때 이 저항대들을 돌파해 준다라면은 직전 고점 때까지는 쉽게 갈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시장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시초가에 여러분들이 저희는 시초가로 편입을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가급적이면은 갭상승이 연출될 때 시초가는 자제하면서 시초가 이하 자리에서 공략하는 그러한 자세가 현재 구간에서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적으로는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32,000원만 종가상 훼손되지 않는다면 홀딩의 전략과 매수 전략 그리고 1차적인 것은 직전 고점을 가볍게 돌파하기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1차적으로는 45,000원을 여러분들께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트렌드 클래스에서 서동구 전문가께서 그린 뉴딜 강조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정책 투자 지원 확대 이 부분 강조했는데 딱 종목이 나왔네요. 현대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목표가 45,000원, 순저가 32,000원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 살펴봤고요. 박지서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월요일 어떤 종목을 종목으로 가져오셨습니까?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린 종목 안암전자고요. 예, 말 그대로 이 회사는 상당히 뭐 이미 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가 상당히 오래된 회사죠. 거의 뭐 50년 가까이 된 회사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최근 들어 이제 기본 업무는 물론 있습니다. 기본 업무는 있지만 저희가 최근 들어서 가장 그 핫했던 거는 사실은 그 삼성그룹이죠. 삼성그룹의 어떤 지배 구조, 예, 그런 어떤 변화, 개선, 예, 그런 기대감 속에서 사실은 삼성전자죠. 전자가 인수한 하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하만에 저희 이 그 안암전자가 뭐 ODM 또 OEM 방식으로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다는 사실, 네, 이런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급등을 했죠. 급등을 했고, 왜냐하면 이 회사가 기본적으로 하는 업무는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오디오 전문 기업입니다. 안암전자는 뭐 아마 좀 예, 연세가 있으신 분은 다 저희가 아마 아실 수가 있는 회사죠. 안암전자는. 근데 지금 보면 사실은 근데 제가 볼 때 이 뉴스가 과연 이 뉴스 그 삼성전자의 아까 인수한 하만의 어떤 제품이 그 납품이 됐다는 사실, 이것만으로 과연 이 회사가 그날 상한가를 갔었거든요. 근데 과연 이 뉴스 하나만으로 상한가를 갔을까 생각을 해보면, 예, 그 뉴스는 제가 볼 때는 그 뉴스만으로 상한가를 간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어떤 그 모멘텀 주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주포의 어떤 움직임에 있어서 결국에는 이 종목도 그날 상한가를 가는 흐름을 보이지 않았을까, 어떤 그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저희가 한번 시장에서 모멘텀을 받고 관심을 받게 되면 저희가 2차 파동 또 3차 파동이 나오게 되면서 오히려 신고가를 돌파하는 강한 흐름도 나오게 됩니다. 물론 종목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제가 항상 이건 1차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2차 파동, 3차 파동을 기대하면서 지금 상한가 이후에 한 5일 정도 주가가 하락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이 자리는 제가 볼 때 이 자리에서 어떤 추가적인 어떤 하락보다는 힘을 모아서 다시 재상승하는 어떤 흐름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목표 주가는 직전 고점이죠. 한 2,700원. 또 손절가는 2,000원 이렇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암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유삼성 소액 기대감이 눈에 띄기도 하네요. 목표가 2,700원, 손절가 2,000원을 두 종목 다 들었습니다. 자, 월요일은 여의도 클래스의 무료 공개 방송 오픈합니다. 서동구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굉장히 야심차게 해주셨는데 어떤 주제인가요? 네, 시장은 이제 항상 주도주가 있기 마련이고요. 그 주도주도 생성과 소멸을 반복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2000년부터 현재까지의 코스피 코스닥의 주도 종목군은 어떤 것들이었고 어떻게 변해갔고 현재 트렌드에서는 어떤 것들이 주도주가 될 수 있는지 바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주도주를 우리가 어떻게 발굴하고 어떻게 공략을 해나갈 것이냐, 향후의 주도주는 무엇이 될 것이냐, 그러한 종목들을 함께 여러분과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와, 특히 주린이 그 초보 투자자분들이라면 네. 꼭 봐야 되겠습니다. 그 변천사부터 주도주의 변천사 역사부터 공략주까지 현재 공략주까지 지금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클래스라고 치시고요. 여기 들어오시면 메인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여의도 클래스의 메인 홈페이지에서 출연자 전문가 사진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오늘 서동구 전문가의 사진을 클릭하면 방송 입장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무료 참여 함께 하시는 분들도 좋고요. 샵 0988로 전문가명을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이게 사실 방법이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문자 메시지를 보내듯이 샵
0988로 보내면 된다고 하네요. 전문가명 서동구 전문가, 박지서 전문가라고 보내주시면 투자와 관련한 많은 자료들을 같이 소통해 주신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자, 저희가 준비한 여의도 클래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든든한 정보 많이 얻어가셨는지요? 저희는 더 좋은 모습으로 내일 이 시간 찾아뵐게요. 서동구 전문가님과 박지서 전문가님 같이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